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음식료 섹터 맡고 있는 이경신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음식료 전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4년 하반기에 대해서 먼저 서머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음식료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P, Q, C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Q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량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일부 변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내식을 선호하는 기조가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서 외식 물가 대비 내식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제조업체들의 영업 실적은 플러스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공식품 이외에 계절성이 높은 음료라든지 빙과 주류 같은 경우에는 관련 계절성 2분기, 3분기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 보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개선되는 흐름, 이거는 모두 물량이 성장을 하면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사실 최근에 조금 오름세가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일부 카테고리에서 가격 인상이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성장시키는 건 Q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Q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해외 쪽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매출 성장 많이 나오는 업체들의 이익 성장 그리고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그런 흐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가 내려가는 흐름 유지가 될 거고요. 밸류에이션은 지금 시장 평균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부담이 없다, 여전히 부담 없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에서 OP 그로스가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출 성장에서 두 가지 요인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 인상이 빠져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현지 소비에 따라가는, 현지 소비 경기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이제 매출 성장률을 이전 대비해서는 좀 낮추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상 원가가 개선되고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흐름 24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개선 흐름 전망은 좀 유효하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Q, 물량 측면에서는 내식이나 국내, 해외 모두 편안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식 경기가 아무래도 계속 좋아지는 기미가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내식 소비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를 제외할 경우에는 이제 Q 성장이 좀 계속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아무래도 불황 이슈가 있다 보니 가격이 높거나 좀 이런 제품들보다는 기초 소재 측면, 요리용 소재 측면에서의 Q가 굉장히 좋고요. 사실 이런 소재들, 기초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체들의 캐시카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같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Q 측면에서는 사실 이전처럼 내식으로 몰리는, 코로나 때처럼 내식으로 몰리는 그런 흐름은 없겠지만 사실상 지금도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에서 따로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사실상 2022년, 23년에는 기존에 좀 기존에 많이 오랫동안 진출을 했었던 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 이런 회사들이 현지에서의 내식 소비 증가 흐름에 맞춰서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23년 하반기부터 현지 소비 경기에 좀 많이 둔화가 되고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좀 해소가 되면서 지금 추가적인 소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지금 삼양식품이라든지 빙그레 이런 업체의 제품별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현지 소비를 따라가는 그런 공통적인 흐름들이었다면 지금은 제품 단으로 개별 업체들의 영업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기존 음식료 업종 대비해서 한 30에서 50% 정도 프리미엄이 더 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폭도 높이고요. 그리고 이익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다시 낮아지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 업종 평균이 포드 PER로 한 10배 정도 나오기 있어서 최소의 슬링을 생각하더라도 13배에서 15배 정도, 그리고 지금 폭발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 알파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기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일부 카테고리를 제외할 경우에는 가격 인상 효과가 좀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PPI 성장률은 가격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PI 총지수 성장률 대비해서 지금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일부 작년 23년 연말에 가격을 인상을 했던 주류 일부를 제외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인상이 제한적으로, 국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 당분간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정말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일부 카테고리를 제외할 경우에는 사실 대세적인 흐름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량 성장이 주를 이루는 영업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코스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전 대비 부담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선물 가격은 22년 하반기부터 좀 내려오는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선물 가격이 투입이 되는 그런 시기 보통은 2분기나 3분기 이후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에 대해서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선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거 감안을 한다면 원가 레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일부 소프트 커머디티라든지 이런 코코아, 커피, 그리고 오렌지 주스 이런 일부 측면에서의 좀 등락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고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세적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요약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낮은 흐름이 지속이 되고, 24년 하반기부터는 원가 개선 효과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전 대비해서는 좀 개선폭이 적어질 수는 있지만 3분기는 음식료 성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그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 쪽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음식료가 환율이 올라가면 내수 쪽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섹터다 보니 원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기존에는 좀 하이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외 쪽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해외 환산 손익이라든지 아니면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쪽에서는 지금의 환율이 사실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전 대비 등락이 좀 적어진 부분은 영업 외단에서의 일회성 환산 손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하반기 커버리지 13개 음식료 업체 합산으로 했을 때 매출액 성장률은 5% 정도 YY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18%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 예상이 됩니다. 특히 4분기는 일회성 비용이 감안되는 그런 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를 국한을 해서 본다면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측면에서의 요인은 없더라도 국내외 물량이라든지 코스트가 내려가는 효과 다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은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익 측면의 리스크 요인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업종 평균에 대해서는 한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시장 평균 수준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리미엄 폭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부 업체들이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음식료 업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좀 높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플러스 요인에 대한 프리미엄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탑픽을 말씀드리면 대형주에서는 사실 제일제당 그리고 오리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음식료가 좋을 때는 제일제당 중심으로 좀 섹터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리고 해외에서의 모멘텀이 있고 영업 실적에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없는 업체,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갖춘 업체 중심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제일제당 그리고 최근에 오름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오리온 추천을 드립니다. 중소형주에서는 사실 동원 F&B, 빙그레, 그리고 비커버에선 삼양식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업체들은 해외 쪽이 넓어지거나 해외 쪽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익이 너무 좋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요인은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음식료 하반기 전망 말씀 마치겠습니다.